OP 20만 원 싸다더니 사고차, 중고차, 허위 매물에 덧.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직거래의 함정, 그 한복판으로 여러분을 데려가려 합니다. 온라인에서 발견한 꿈의 매물, 시세보다 520만 원이나 싼 아반떼. 계약금 넣고 장음 치르고 탁송까지 받았는데 차량 하부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판매자는 저도 몰랐어요 라고 하지만 증거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이 판매자를 믿으시겠습니까? 34살 전구진 씨의 이야기는 2023년 4월 12일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석 달째, 5식구가 소형차 한 대로 버티는 건 이제 한계였습니다. 중고차 앱을 열었는데 딱 눈에 들어온 매물이 있었어요. 2019년식 아반떼 스마트 트림, 주행거리 42,000km, 가격 1280만 원. 같은 연식 시세가 1800만 원인 걸 알고 있던 우진 씨 심장이 두근거렸겠죠. 매물 설명란에는 무사고 1인 오너, 정비 이력 깨끗, 금매라고 적혀 있었고 사진 속 차량은 흠집 하나 없이 반들거렸습니다. 점심시간에 바로 전화를 걸었더니 상대방은 41살 이종수 씨였어요. 사진 그대로입니다. 빨리 처분하려고 가격 낮췄어요.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다음 날 4월 13일 토요일 우진 씨는 아내와 함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직접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외관은 정말 깨끗했고 시동도 걸고 시승도 해봤어요. 보닛 열어서 엔진룸도 보세요. 전 숨길 거 없어요. 이종수 씨는 흔쾌히 보닛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차량 하부까지 들여다볼 방법은 없었고 이종수 씨는 성능 점검 기록부 여기 있잖아요. 무사고로 나왔어요 라며 서류를 내밀었죠. 우진 씨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계약서 사고 이력 없음란에는 체크가 되어 있었고요. 4월 19일 장음 1,080만 원을 입금했더니 그날 저녁 탁송된 차량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은 반짝이는 아반떼를 보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런데 딱 일주일 뒤였습니다. 4월 26일 차량 떨림이 심해서 근처 정비소를 찾아왔는데 정비사가 리프트로 차를 올리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사장님, 이거 앞쪽 프레임 교체했네요. 사고 났었어요. 우진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용접 자국, 색이 다른 페인트. 정비사는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줬어요. 이 정도면 중간 사고는 됩니다. 보험개발원 카이스토리를 조회해보니 2021년 7월에 수리비 780만 원짜리 사고 이력이 있었습니다. 앞 범퍼 교환, 라디에이터 서포트 교환, 프론트 패널 판금 및 용접, 그 상세 내역까지 고스란히 나왔어요. 성능 점검 기록부에는 왜 이게 없었을까요? 손이 떨리는 상태로 이종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답은 이랬습니다. 저도 매입할 때 몰랐어요. 성능 점검은 통과했잖아요. 5월 3일 우진 씨는 35만 원을 들여 한국자동차 진단보증협회에 정밀 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주요 골격 부위 교환 이력 있음, 전방 충격 사고 명확함, 현재 시세 대비 최소 520만 원 저평가 필요. 싸게 산 게 아니라 사고차를 제값 주고 산 것이었습니다. 5월 8일 우진 씨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사고 이력, 고지 의무 위반, 계약 취소 및 전액 환불 요구. 하지만 이종수 씨의 답변은 황당했어요. 계약서에 인도 후 7일 이내 이의제기라고 명시했는데 이미 열흘 넘었잖아요. 그리고 저도 전 소유주한테 속은 거예요. 우진 씨는 결국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고 2023년 8월 21일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청구 금액은 차량 대금의 진단 비용과 위자료를 포함해
총 1,500만 원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이종수 씨가 진짜로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 숨겼을까요? 두 번째, 계약서에 적힌 7일 이내 이의제기 조항이 이런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구매자인 우진 씨도 직접 사고 이력을 조회하지 않은 책임이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중고차 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중고로 뭔가를 사고 팔 때 판매자가 어디까지 알려줄 의무가 있고 구매자는 어디까지 직접 확인해야 하는지 우리 일상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원고인 우진 씨 측의 주장을 먼저 들어볼게요. 이종수 씨는 개인 판매자가 아닙니다. 월 10대 이상을 거래하는 사실상의 전문 사업자예요. 그렇다면 카이스토리 조회는 기본 중의 기본이죠. 게다가 차량을 매입할 당시 보험개발원 조회 링크를 문자로 받고도 클릭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건 부주의가 아니라 사실상 은닉입니다. 520만 원이나 저평가된 사고차를 정상 시세에 팔았으니 이건 사기예요. 반면 피고인 이종수 씨 측도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에 무사고로 나왔고 저는 그 서류를 믿었습니다. 구매자도 얼마든지 직접 카이스토리를 조회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건 구매자 책임 아닌가요? 계약서에도 7일 이내 이의제기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고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저도 전 소유주에게 속은 피해자예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우진 씨의 손을 들어줄지 피고 이종수 씨의 손을 들어줄지 선택해 보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 실제 판결 결과가 공개됩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을 해보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공개할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먼저 이종수 씨의 법적 지위부터 따졌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이종수 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중고차 플랫폼에서 월평균 12.3대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법원은 이를 민법상 영업으로 하는 매도인, 쉽게 말해 사실상 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단순 개인 판매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고 이력 확인 의무에 대해서도 명확했어요. 카이스토리는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이종수 씨의 휴대폰 문자 내역에서 차량 매입 당일 보험개발원 조회 링크를 수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알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예요. 재판부는 이걸 중대한 과실, 즉 중과실로 판단하며 몰랐다는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7일 조항도 무력화됐어요. 법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라는 법 원칙을 들어 중대한 사고 이력 은닉 같은 본질적 하재는 7일 이의제기 조항 자체가 적용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무조건 유효한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만 재판부는 우진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어요. 구매 전 직접 카이스토리를 조회하거나 전문 진단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의 30%는 원고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배상액 계산을 보면요. 차량 적정 시세 760만 원과 실제 지급액 1280만 원의 차액 520만 원, 여기에 진단비 35만 원과 위자료 300만 원을 더한 뒤 원고 과실 30%를 빼면 598만 5천 원인데 법원은 피고의 고의성을 추가로 고려해 최종 배상액을 850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실질적 손해를 인정한 판결이었어요. 판결문 말미에 재판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중고차 시장의 신뢰는 정보의 투명성에서 나온다. 전문 판매자가 손쉽게 확인 가능한 정보를 은닉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기망 행위가 된다. 이 한 문장은 이후 유사 사건에서 판례로 자주 인용됐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중고차를 살 때는 반드시 보험 개발원 카이스토리를 직접 조회하세요. 무료이고 몇 분이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투자해서 전문 진단을 받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매물은 이유가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급매라는 말에 마음이 급해지는 순간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판매자라면 더 중요합니다. 월 몇 대씩 거래한다면 법원은 여러분을 사업자로 볼 수 있어요.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몰랐다는 말이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실제 판결과 같으셨나요? 아니면 달랐나요? 버딩미 블로그에서 결과를 확인하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에피소드가 도움이 됐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